그런 1억 천금은 사실은 이게 뭐 다 맞아야 돼요. 어떤 게 맞아야 되냐면 흐름도 맞아야 되고 뭐 공급도 맞아야 되고 외부 요인도 맞아야 되고 중간에 뭔가 돈이 더 들어갈 때 그걸 또 잘 버텨낼 수 있는 나의 현금 흐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맞았을 때 그런 돈을 이제 1억 천금 같은 것들을 들어온다. 하지만 그런 확률은 매우 적다. 그래서 지금 사회초년생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요즘에는 집값이 음,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잖아요. 국대님은 투자했다가 실패한 적 없으세요? 실패요. 뭐 어떤 실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자를 했을 때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역전세가 났을 때 돈이 좀 더 들어갔었거든요. 음,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게 실패인 것 같지만은 그냥 한 2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돈을 메꾸고 손해를 안 보고 팔았거든요. 음, 그래서 이게 과연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? 좀 애매하긴 하죠. 네, 음. 애매하긴 하죠.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도 뭐 저도 투자했으니까 물건이 이제 가격이 떨어졌겠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돈이 좀 더 들어가요. 아무래도 2년 뒤에 이렇게 올 것들 또는 곧 있으면 입주할 것들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예상은 했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거를 좀 막을 거고 그랬을 때는 이게 과연 투자를 했을 때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? 2년으로 봤을 때는 실패일 수 있는데 한 4년, 뭐 6년 이렇게 보면 실패일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실패한 게 없다밖에 안 되잖아요. 네.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는 돈이 더 들어간 걸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?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네,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럼 이런 분들이 돈을 잃는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까 전에 그 돈이 더 들어간다고 뭐 실패라고 했잖아요. 거기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 투자 전에 예상하지 못한 것은 실패. 음, 근데 투자 전에 만약에 내가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뭐 지표를 보고 들어갔다면 성공. 저는 그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예전에 제 사례를 좀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투자를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진짜 뭐 공급, 뭐 미분 이런 거 볼 줄도 몰랐어. 음, 그래가지고 그냥 사는 것에만 집중해하고 투자를 했단 말이죠. 음. 그래서 전세가 근데 한 1년 정도 남았을까?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알고 봤더니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서.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. 뭐 여찌저찌해서 가족 돈 빌리고 대출 받고 뭐 해갖고 막았죠. 그런 다음에 손해 안 보고 판 거예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. 어, 근데 그거는 저는 실패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돈이 들어갔고 아, 예상하지 못해서 시그널에 맞춰가지고 저는 너무 힘들었으니까. 저는 이거는 실패라고 보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가 아니죠. 다음번에 샀을 때에도 가격이 중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 살 때부터 2년 뒤에는 입주 물량이 좀 많네? 그리고 요 부분에는 좀 요런 시그널이 있네? 그래서 가격이 좀 빠지겠다. 음, 물론 그거보단 좀 더 빠졌어요. 근데, 근데도 결국에는 나는 어느 정도 잉여금을 남겨두고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 막았고, 그 이후에도 가격이, 지금 물론 침체가 됐지만, 가격이 잠깐 올라가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. 저는 그거는 과연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? 저는 이거는 성공이라고 봐요. 네. 그래서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산다면 보통 대부분이 얼마 전에 사실 상담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거의 비슷해. 저랑. 어떠냐면 그냥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. 그래서 처음에 그냥 뒤에 대비책도 없어. 그냥 출구 전략도 없어. 그냥 지금 내가 얼마 들어가냐. 음, 보통 이분들은 소액 투자금이잖아요. 뭐 5천, 3천, 저도 그랬고. 음, 뭐 진짜 적으면 1,000만 원.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입주 때 얼마가 들어갈 거냐, 2년 뒤에 얼마가 들어갈 거냐, 그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배틀을 좀 짧게 잡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건 진짜 위험하다. 음,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고려한다면은 이게 돈을 좀 남겨두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. 음, 우리가 진짜 예상할 수가 없어. 특히 이 외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상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때에는 보통 뒤에 얼마 정도 들어갈 건데 그럼 그에 맞는 돈을 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남겨둬요.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두들겨 맞더라도 조금 그래도 가슴이 덜 아프고 방어를 할 수가 있고 임기응변을 할 수가 있어. 음,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. 특히
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. 근데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과연 이게 뭐 5억이 될까 10억이 될까 될 수도 있어요. 제가 예전에 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갭 투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. 그때도 막 3천, 5천 이 갭으로 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있었어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옆에 있었던 재개발 물건을 했었으면 그때 거의 한 4천 얼마 이 정도 들어갔었거든요. 5천만 원 왔다 갔다 했었어요. 근데 그걸 샀으면은 진짜 5억은 벌었더라고요. 뭐 얘기할 수 있어. 8달 재개발. 수원에 있는 8달 재개발이었는데 네. 그거를 만약에 내가 한 17년도에 했었다면 피가 뭐 한 1,몇백만 원밖에 안 했었거든요. 그러면은 저는 지금쯤 중간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한 3, 4억은 벌었을 거예요. 네, 그런 1억 천금은 사실은 이게 뭐 다 맞아야 돼요. 어떤 게 맞아야 되냐면 흐름도 맞아야 되고 뭐 공급도 맞아야 되고 외부 요인도 맞아야 되고 중간에 뭔가 돈이 더 들어갈 때 그걸 또 잘 버텨낼 수 있는 나의 현금 흐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맞았을 때 그런 돈을 이제 1억 천금 같은 것들을 들어온다. 하지만 그런 확률은 매우 적다. 그래서 지금 사회초년생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최대한 리스크가 없게끔 가는 게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 너무 2년, 배트 너무 짧게 잡지 말고 한 4년 정도는 최소한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너무 이게 마음이 지금은 또 조급한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이 한 30대 분이셨거든요. 근데 그분도 지금 막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세요. 어차피 지금 내려왔고 가격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어요. 왜냐면 중간중간에 물건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너무 고지역 그 작은 금액 그것만 보게 되면은 매우 단편적이어지거든요.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돈이 적다? 그러면 일단 모으셔야 되고 지출 같은 거 많이 뭐 줄이셔야 되고 이건 당연한 말이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.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 특히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투자하려면은 레버리지 이용은 필수거든요.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은 위험하지만 네. 그러려면은 한두 가지의 현금 흐름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또 레버리지가 돼요. 소득 늘어났네? 돈 좀 더 빌려줄게. 막 그러면서 이게 또 나중에 큰 종잣돈이 된단 말이죠.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1번이고 그렇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. 돈은 적어. 그럼 내가 물건을 맨날 살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없죠.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또 있죠.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은 갭 투자를 이 사람이 한 4건, 5건 했대. 그러면 그 사람한테 쫓아가요.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거래할 때마다 거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막 봤어요. 그리고 나는 재개발 투자는 무섭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못했고 못 잡았고. 근데 그런 분들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어. 그거를 뭐 스터디 카페든 아니면 뭐 부동산 뭐 관련된 사람들 막 많이 하는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런 거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알려달라. 아니면 자기들 막 임장하거나 뭐 할 때마다 쫓아다닌 거죠.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. 제가 뭐 하겠습니다. 쫓아가겠습니다. 제가 차를 좀 운전할까요? 막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경험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배웠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진짜 기회가 왔을 때에는 그때 되면 용기가 그냥 생겨버리고 야 이렇게 되니까는 진짜로 내가 투자할 수 있고 리스크도 방어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. 만약에 지금 아무 공부도 안 해놓고 소액으로 그냥 당장 투자한다? 그건 나중에 진짜 그냥 죽는 거예요. 진짜 한마디로. 지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.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소액이고 사회초년생이라면은 절대로 그 돈을 바로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모으면서 경험치를 늘리는 연습을 타인을 통해서 레버리지 해가지고 좀 해라. 그랬으면 좋겠다.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